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에 서울권에서는 강제 기상했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집니다. 이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북측에서 정찰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는데 그것을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일본 쪽에서 정찰 위성이 아닌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오키나와 대피령을 내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위급 재난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지역 경계경보 발령 이 문자였는데요. 6시 32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한 9분 뒤네요. 서울시 발령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하면서 바로 발령 해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일본 쪽에서도 대피령 해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 이슈인데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통상 환율 시장이 가장 빠르게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을 때는 환율의 반응을 먼저 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즉 이제 전쟁 가능성이 발발을 하게 되면 그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NDF 역외 환율을 봤더니 전혀 미동 없이 약보합해서 그 흐름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환 시장은 이 이슈를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건데요.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을 하면 이런 이슈가 전달이 되면 가장 먼저 이 환율 시장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디폴트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심하기 이르다는 목소리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 예산 잠정 합의가 됐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미국 시간으로는 31일 저녁 8시 30분에 하원 표결이 들어갑니다. 이게 최종 통과가 되어야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가 된 건데요. 지금 하원 규칙위원회 13명 중에서 과반 이상 승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구성 인원을 보시면 공화당 9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공화당 2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들의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은 친트럼프 의원들이 반대를 할 거라는 거는 크게 놀라운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반트럼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반대의 표를 던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간밤 추가된 소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다. 즉 찬성표가 높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국채금리에 반영이 됐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이 디폴트 가능성을 거의 제한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도 과연 시장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가? 세모표시라는 점 어제 같이 말씀을 드렸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만 유동성 측면에서는 유동성이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3대 지수 보겠습니다. 극심한 냉탕과 온탕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탕은 더 차갑게, 온탕은 더 뜨겁게 이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5% 하락 마감이었고 나스닥 지수만 0.32%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도 이 냉탕과 온탕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간밤 추가적으로 발표된 두 지표 먼저 보시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을 웃돌면서 좋게 나왔고요. 주택가격지수 3월 데이터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정리해드렸던 5월 제조업 PMI는 위축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조업 심리는 위축되고 있는데 고용이 탄탄해서인지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굉장히 강하고 주택가격 지수는
주택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여전히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종목별 반응도 그렇습니다. 극심한 쏠림 현상 속에서 간 종목은 계속 달리죠. 엔비디아 장중이지만 1조 달러 클럽에 가입, 노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종가상으로는 탈환을 하지는 못했지만 음봉 전환이 됐지만 이 엔비디아가 의미하는 바는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시총이 되는 기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코, 구글, 아마존 이 5개 기업인데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조 달러 클럽의 문을 두드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저가 종목도 점차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알코아, 타겟 등 경기와 민감한 기업들의 52주 신저가 종목 속출 행진은 간밤 또 다른 한켠에 존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일정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어제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만에서 AI 컨퍼런스 개최를 했습니다. 키노트 발표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슈퍼컴퓨터 AI 모델 발표가 있었고 당연히 성능 좋아지고 메모리도 더 커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싼 제품인데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좀 잇따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키노트 행사에서 젠슨 왕 CEO가 한 발언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기회 요인은 이 부분입니다. 젠슨 왕 CEO가 공급망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H100 GPU 모델, 가장 이제 비싼 이 모델이죠. 이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일부 제품은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조만간 인텔에 생산 위탁을 할 예정이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파운드리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팹리스입니다. 공장이 없어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도를 TSMC가 받아가서 TSMC 공장 돌려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H100의 언급이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그 아랫단계인 A100 모델이죠. A100 모델 가동으로만 지금 TSMC 공장이 거의 풀캐파로 차고 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고 풀개파로 찬다면 돌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갈 수 있는 그 다음 파운드리 업체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것이고요. 인텔까지 보낸다. 정말 이 시장이 좋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 누적 때문인지 엔비디아도 3%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전강 후 약의 패턴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마이크로는 하락 전환이 되면서 3%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투자의 아이디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양 지수 모두 나란히 1%대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원래 코스피만 줄기차게,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줄기차게 러브콜을 보냈었는데요. 어제 특징적인 흐름은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사면서 코스닥 시장 외국인 순매수가 1,000억 원 이상 유입됐다라는 점입니다. 상승 업종 당연히 반도체, 엔비디아 호재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로봇, 삼성전자의 보행 보조 로봇 특허 추가 출원 소식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산업부 쪽에서 관련 정책 발표가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 반응이 있을지 여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OLED 관련 디스플레이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강한 상승세를 종목별로 시연하는 모습이었고요. 원격 의료는 태화성 움직임 입니다. 따로 이제 체크는 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52주 신고가 종목 보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불을 뿜는 모습이었죠. 외국인의 러브콜이 잇따라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개장 전에 리포트 돋보기를 통해서 전장 사업부에 대해서 미리 좀 체크를 받아봤습니다. JYP 엔터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종목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추가된 이슈는 이 정도입니다. 수급 이슈가 있는데 KB증권에서 이렇게 레포트를 냈습니다. 8월 MSCI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만약에 편입을 하게 되면 하이브에 이어서 두 번째 엔터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기업 52주 신고가 종목들 쭉 가장 많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V1텍 어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 등극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IT 쪽에 신고가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일부 AI, 테마, 방산, 그리고 게임주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좀 볼까 합니다. AI 수혜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GPU의 대명사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 아시아 지역의 AI 수혜주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많은 분들 하고 계실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서버 반도체와 기판, PCB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커버리지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이 PCB 이유 있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주가 상승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쪽으로 확산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 점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물론 지금 기판 쪽, PCB 쪽 좋지는 않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했고 2분기도 부진할 예정. 그러나 여기서부터 바닥 다지고 3분기부터는 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선행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반영하기 전보다 전방 산업의 변화가 있을 이 시점부터 반영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자, 1번 DDR5 가속화라는 모멘텀, 그리고 전방산업 변화 두 번째 AI 투자입니다. AI 투자와 관련해서는 통신 기판 쪽이 주목을 많이 받고요. MLB 쪽의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점이 저기에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HBM의 구조상 MLB 기판, 통신 장비 쪽의 기판이 이쪽에 들어간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죠. 지금 AI 칩 만드는 GPU,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이쪽에 이렇게 한쪽에 있으면 이 라인이 연결이 돼서 HBM,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이 D램들 쫙 모아놓은 이 D램이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D램들을 밑에 접시처럼 받쳐서 붙이는 게 바로 MLB 기판이라는 점 체크해드렸고, 그걸 납품하는 게 이수페타시스라는 점까지 당시에 같이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봐야 하는가? MLB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 먼저 움직였던 건 DDR5. 여기까지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아랫부분 순차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대신증권 박강호 연구원의 이 레포트 내용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기입이 돼 있고요. 각각의 모멘텀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모멘텀 쭉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메모리 감산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주목을 받았고, 그러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차세대 D램이 조금 더 가속화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게 DDR5의 모멘텀입니다. 이게 이미 반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으로 엔비디아 실적으로 통해서 이 MLB 기판이 더욱더 많이 쓰이겠구나라는 관점이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수페타시스와 함께 대덕전자가 만드는데, 사실 이 SK 하이닉스의 HBM과 이 수페타시스의 이 MLB 기판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입니다. 아직은 적은데 앞으로 향후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나서 AI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클라우드와 서버 쪽으로 투자를 하면 그쪽에 들어가는 FCBGA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BGA인데 메모리 반도체 쪽의 회복세, 그러니까 DDR5와 이건 또 별개인데 감산 사이클의 회복이 이 메모리 반도체, 낸드, D램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때부터는 BGA를 봐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사이클은 결국에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 기판인데 폴더블 폰, 그러니까 휘어지는 플렉서블 PCB 쪽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최종 종착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은 이 애플이 이후에 이 폴더블 폰을 출시하게 될 텐데 그것이 모멘텀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이 납품하고 있는 건 인텍플렉스, 애플, 예상이 되고 있는 게 BH라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DDR5 서버용 이 침투율은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되죠. 2022년 말 기준으로는 1%인데 올해 말 정도가 되면 26%, 내년 상반기가 되면 35%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 특히 1%에서 26%로 확 늘어날 때 이 구간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적기라는 의견입니다. 디스플레이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장마치고 시간외 거래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의 독주가 나왔습니다.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기립 상승을 했는데요. 종목과 이 상승률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당잠사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대만 디스플레이 제조사 대표적인 기업인데 여기에서 긴급 주문 확대 사인이 나오면서 재고에 대해서 양호한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 회복 사이클을 이미 이 기업들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이제 투자 발표 소식 주목을 받은 이후에 어제 하루 동안만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4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FNS테크, 힘스, 장중에 상한가 직행한 종목이고요. KC텍과 필옵틱스였습니다. 매출 대비 규모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약 종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대부분 한 1년 계약 단위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8.6세대 이미 지난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기다리는 건 그 다음 세대 8.7세대 라인 발표, 임박 가능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된다면 서플라이 체인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예상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 키움증권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캡처해 두시고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이 모멘텀이 좀 다르다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신규 설비 투자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가동 예상이 2025년 하반기입니다. 이 점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순서는 이제 TV 쪽에 들어가는 신제품 출시 모멘텀, 이 관련 패널 기업들, 특히 대장주는 LG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겠죠.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기입이 돼 있고요. 그 다음 해 내년도 2분기가 되면 아이패드 신제품 출시 일정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패널 관련 기업들도 같이 참고해 보셔야 할 텐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최선우주로 TV와 아이패드 관련 기업 대장주인 LX 세미콘을 기입을 해놨고요. 조금 더 긴 관점, 이것을 넘어서 전장에 들어가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쪽을 본다면 토비스가 탑픽이라고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듈 관련 기업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